있고, 파트너로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적을 게 없어요.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리더가 존재하자는 그 의미 자체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 된다 생각해요. 처음에는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감사할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이게 세뇌 교육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 성장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다 없어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만 인격적으로 성장이 되면서 리더로서 올라가는 걸 또 보게 되면서 이거는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누구도 스폰서라도 1000만장자, 100만장자, 500만장자 사장님일지라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그냥 알게 된 거죠. 가끔 최숙희 사장님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최숙희 사장님 PPT를 보면 너무 고쳐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인스타 하시는 거 보면 1대1로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각자의 능력치가 다른, 그리고 잘하는 부분이 다른 것 뿐이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윈윈그룹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면 제가 잘하는 부분은 우리 팀이 얼마만큼 빠르게 기여를 해서 팀이 상향 평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올바른 사업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티튜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할 줄 아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그 당사자가 결정적으로 성장을 하냐 안 하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어떤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겸손을 할 줄 알아야 감사가 나오니까, 겸손을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성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삼박자가 맞춰질 때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걸 또 파트너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은 팀워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 안 드릴게요. 팀워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엔 제가 1, 2, 3을 하면 파트너 사장님이 4, 5, 6을 하면 1, 2, 3, 4, 5, 6 이게 팀워크는 맞아요. 그런데 팀으로 일하라라는 책에서 제가 보고 무릎을 쳤던 게, 팀워크가 있기 전에 팀십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팀십이 없이 팀워크가 이루어지면 겉으로는 1, 2, 3, 4, 5, 6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아예 없대요. 팀십이 뭐냐면 팀워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장 필요한 마음이에요. 이 팀십이 발현이 된다면 제가 1, 2, 3밖에 1, 2, 3을 하고 파트너 사장님이 4, 5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팀워크로 생각하는 6까지 간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팀을 향한 마음이 강한 조직이라면 1, 2, 3, 4, 5까지밖에 못했지만 그 조직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어떤 기반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공감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이 아니라, 저부터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팀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이나 그 본인 파트너만의 이득을 챙기는 걸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거의 보통 저희도 경험했던 게, 루비가 됐을 때, 루비가 되고 1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루비가 됐을 때 했던 가장 안 좋은 행동이, 팀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로부터 팀, 그랬기 때문에 1년을 멈춰 있었어요. 그거를 깨닫는 게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팀은 내 스폰서를 포함하는 게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바로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우리 그룹에 나로부터 시작된 내 다운라인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그룹에 어떠한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좀 더 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팀이라고 하는 건 내 그릇의 크기만큼, 딱 그 크기만큼만 성장한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더. 저는 사실 뉴스킨 사업을 할 때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난 뉴스킨에 내 이름을 이야기하고 우리 팀을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아는 그룹으로 만들 거야. 뉴스킨 BD 되고 팀 엘리트 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뉴스킨에서 한 획을 긋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독보적인 존재가 되겠다, 나 혼자 튀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는 모든 스폰서님들이 부산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조직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나의 넥스트
더 성장하는 리더들을 배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거죠. 가끔 내가 루비인데 에메랄드가 나오고 이러면 정말 경사인데 가끔 나를 능가하는 파트너가 생겨서 막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를 능가하는 파트너가 없으면 저는 아직도 더 많이 발전해야 되고, 능가하는 파트너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레버리지가 뭔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올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저희는 사람이었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4-5명일 때부터 어떤 걸 했냐면, 갑자기 제가 토요일날 호출을 막 해요. 다 운동복 입고 양재천에 모이자 우리. 뭐 하려고? 일단 뛰면서 사진 좀 찍자. 그래가지고 다 토요일 아침에 뭐 모여가지고 운동복을 입고 양재천에 이렇게 뛰는 사진을 막 찍어요. 삼각대 설치해놓고 운동은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돈가스 먹으러 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인스타에 각자 다 노출을 하는 거죠. 팀부스업이라는 어떤 명칭을 만들고, 우리는 주말에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끼리 뉴스킨 상관없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걸 한다라는 걸 많이 노출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작업을 왜 했냐면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말 파티도 우리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무언가 작은 공간에서 파티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2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한 절반 정도는 초대해서 조그맣게 했었는데, 이때 당시는 와 사람 진짜 많다 했는데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워크숍 갔을 때, 이게 올해 워크숍 갔을 때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사람이 왜 필요하냐면 좋은 사람들이 좋은 문화를 무조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이런 문화를 창출할 때는 개개인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게 문화라는 건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3대 스폰서 사장님이신 최성림 사장님께서 갑자기 부산에서 소주 한 잔을 하는데 딱 이 질문을 하셨어요. 서울이 왜 성장한다고 생각해? 근데 심오한 질문일 수 있는데 술 먹고 있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막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는 친해요.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되게 내 사고 그 가치관이 그대로 나온 이야기구나 해서 메모장에다 적어놨었거든요. 딱 이렇게 그대로 말했어요. 제가 부산에 계신 모든 스폰서 사장님들을 믿고 그 스폰서들은 저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폰서를 믿고 있는 것까지도 그들이 알고 있고, 스폰서가 저를 멀리 있지만 믿을 것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한다고 했어요. 지금 저희 그 팀은 우리 팀을 보여주면 그 누구가 됐던 100% 리크루팅할 자신감이 있어요. 그 누가 됐든 우리 문화에 안쳐만 놓으면. 이게 어찌 보면 하나 뽑으라면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신뢰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또 다른 책을 보다가 신뢰를 적어놓은 구절이 있었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뒤에 계시는 분들 안 보이실까봐 읽어드릴게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마찰을 줄이는, 팀 안에서 마찰을 줄이는 윤활제로서 역할을 하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개성들을 합하는 접착제이다.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촉진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뢰라고 하는 게 팀 안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그냥 내가 이 사람이랑 인사하고 좋은 사람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 팀을 믿고 있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뢰를 오인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했어요. 이거는 공자에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거든요. 군자는 군주에게 신뢰를 얻기 전까지 간언하지 않고, 군자는 백성에게 신뢰를 얻기 전까지 일을 시키지 않는다. 이게 어쩌면 리더로서 성장할 때 가져야 되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가 믿다 보니까 너무 가깝다라고 나 혼자 생각을 하고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이 사람과 그렇게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도 저희는 다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저희는 저희 팀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장도 스스로, 뭔가 실패하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스스로,
다 모든 게 스스로 하는 거다라는 문화까지도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성장한 지는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건 이 네트워크 세일즈를 자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품을 팔기 위해서 네트 안에서 세일즈 능력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마케팅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올바른 정보를 주고 그들이 사용하고 싶게 그 욕망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지 신제품 나왔으니까 거의 사세요 이런 메시지는 거의 전달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의 인스타그램에는 뉴스킨 어떤 무언가 사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 항상 올바르게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을 지속하다 보니까 정말 1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뉴스킨 하고 싶어서 왔어요가 아니라 당신처럼 살고 싶어서 이 일을 알아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로 한 명, 두 명씩 알아서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멋있죠?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 공간에 강남역에 있는 공간을 하나를 빌려서 아는 누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싸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스타일링 클래스라는 명목하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봤어요. 많지는 않고 10명 내외. 근데 이 공간에서 디비던즈맨이 런칭했을 때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하기 위한 거죠. 세일즈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 제가 예전에 뭐 대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던 이 자료로 수트 입는 법을 강의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 끝에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선 수트도 멋있게 입어야 되고 피부 관리도 잘해야 된다. 그 피부 관리는 앞에 있는 디비던즈맨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걸 꾸며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은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기존 방식의 사업 방식 플러스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방식이 도입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정말 많이 했었어요. 레지나 사장님이 최단 기간이면 100만 장자가 됐다. 뭐 5년, 6년 만에 됐다. 근데 뉴스킨 코리아에서 앞으로는 3년 만에 밀레니얼들이 100만 장자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밀레니얼들이 기존 사업자 리더 사장님들의 방식만 고수한다면 저희도 똑같이 5년, 6년 만에 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를 도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많이 한번 해봤던 거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까를 리더 미팅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이때 결제가 됐나 안 됐나? 사업자가 남았나 안 남았나는 저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해답을 짚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안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였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어떤 컬렉션, 어떤 미술관 같은 데를 또 빌려서 또 맥주 파티처럼 무언가 남자들만 모여서 하는 걸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또. 저는 이렇게 뉴스킨 사업이 무언가 GV도 중요하고 어떤 소비자 자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트를 만들어서 그룹으로 확장해야 되는 일이어서 저는 사과 농장을 경영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기적인 것들도 물론 중요한데 내가 GV를 하고 시스템에 참여하고 이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나의 장기적인 플랜은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더 발굴은 어떤 사람을 내가 리더로서 생각을 하고 있나, 나 스스로가. 그리고 나의 어떤 로드맵은 내가 그 뉴스킨 코리아의 로드맵과 일치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룹의 문화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책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하고 무언가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많은 리더 선생님들도 찾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혼자 생각해 본 부분이에요. 이건 1.0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2.0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나? 지금 저희 팀에서도 이게 눈앞에 보이고 있거든요. 1.0이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지인이에요. 좋은 인연이었고 이미 다져져 있었던 사람. 야, 언니랑 같이 해보자. 야, 형 믿고 같이 해보자. 이랬던.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뢰는 있는데 서로 이 사업을 잘 몰라요. 함께 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이기보다 모험적이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좀 더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타이밍을 자꾸 만들어가는데 문제점은 지인 비즈니스의 한계가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확 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 팀에서 많이 복제되고 발현이 되고 있는 게 2.0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감사한 인연이 만들어지고 서로 몰랐기 때문에 빚어가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좀 무섭기도 하고 놀라운 건 비즈니스의 형태를,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형태, 제가 누군가에게 STP 하는 걸 LOI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복제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또 느끼고 있고, 그들은 믿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저를 믿어서 이걸 믿고 듣는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이 왜 되는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앞으로 성장할지를 알고 제 발로 찾아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다른 자세와 다른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저희가 해주는 건 정말 마인드 세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직 구축 마인드가 세팅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안 걸리고, 리더 마인드가 더불어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느끼고 2년 반 동안 느끼고 체득한 걸 정말 빠른 기간에 복제를 하고 있고, 사업가 마인드를 고스란히 배워서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TR90 우리가 전달할 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제가 늘 2,000이 부족했으니까 또 간절해요. 막 월말만 되면 한 1,500 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누구 친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야, 영화 잘 지내서 나 요새 너무 살쪘어. 뭐지? 살쪘다고? 너네 뭐 TR이라는 거 있지 않아? 이러면 급 화색이 돋죠. 그러면서 야 TR해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생각이, 나 루비 마감해야 되는데 너였구나. 내가 평생 사랑할 사람이 너였구나. 이렇게 짜맞춘다는 거죠. 저희가 그랬어요.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내가 간절하게 찾아 나섰던 사람이라고 합리화했었어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를 전달하다 보니까 믿고 오는 게 아니라 알고 오는 사람들은 명확히 비즈니스를 전달을 하게 되고, 비즈니스를 전달하다 보니까 나도 당신 같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왔고, 당신 같은 삶을 어떻게 해야 더 빨리 살 수 있나요를 물어봐요. 그러면 갈바닉, 루미스파 다 쓰세요. 그리고 몸 임상도 빨리 자기가 변화해야 되니까 TR19이라는 제품도 바로 해보세요.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신기한 게, 결과가 LOI가 LOI를 찾게 되는 현상이 지금 팀 안에는 너무 빨리 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아직도 너무 많이 발전해야 되지만